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왜 이렇게 추워 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계절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마음이 더 시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정말 한 줄기 빨간 빛 여러분들께 키워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횡보시장 속에서 매매 전략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오늘 시장, 사실 뭐 주말 동안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횡보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횡보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 해서 또 이제 시장이 오르는 듯 마는 듯 했지만 그래도 뭐 날씨가 추워진 만큼 마음도 추워지고 계좌도 추워지시지 마시고 저희 이제 투더 골드문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좌는 그래도 따뜻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힘내서 바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악재 코인사부님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조금 이제 좀 거시적인 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좀 경제 좀 전반적인 악재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미국의 물가 지수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좀 이제 달성을 해주는 부분들이었고 사실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 가상자산의 그 가치 또한 하락을 4주 연속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미국의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지수 상승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체감을 아직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 자체는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자체를 또 올려준다는 거고 결국 금리를 올린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출을 못한다기보다는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대출 또한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도 낮아진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제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또 실업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칭 수단이었던 비트코인 자체도 내려가주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겨박제가 계속 겪어지면서 사실 우리의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지갑도 얇아지고요. 주머니도 텅텅 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도 줄어들고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 또 이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매출도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악화가 또 악화되고 또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이 헝다그룹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 헝다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헝다그룹이 사실상 파산이다. 그 다음에 헝다그룹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헝다그룹을 좀 도와준다. 근데 또 다시 사실상 파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채무를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갚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헝다그룹이 실질적인 이제 파산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서 나와주는 이슈 이런 악재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도 힘든 경우가 지금 현재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굵직한 악재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 좀 나와주게 되겠죠. 거기다가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긴 했어요. 쭉 내려오는 상황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안정세를 잡긴 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굳어져 있다. 굉장히 냉랭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쭉 내려왔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공포에 살아. 아, 지금 박앤세일이다. 지금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쏠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추가 상승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왜 안 올라갈까?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공포심 때문에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냉랭해져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당분간 지속적인 이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우리가 장 볼 때도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일 때 좀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우리가 가계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뭐 물가 인상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헝다그룹도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악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악재라기보다는 좀 악재 비슷한 해프닝 정도가 네. 좀 있었는데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저 뭐 코인 사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물가 지수도 이제 최고치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뭐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뉴스를 보기 뭐 한 고등학교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물가가 좋다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언제쯤 경제가 좋아질지 참 미지수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이슈는 한 해프닝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하락이 아닌 하락이 좀 왔었던 그런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총리죠. 인도 총리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이 당해서 깜짝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총리의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인도 정부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용하겠다. 자, 그래서 인도 정부는 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도 정말 재밌는 거는 정부가 국민에게 법정화폐를 쓰려고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500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인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인데 그쵸. 또 좀 요상하게 좀 흘러갔어요. 자, 근데 그것을 믿고 투자자들이 깜짝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깜짝 매수가 들어가면서 살짝 반등 주다가 이게 이제 모다 총리가 이제 아니다, 그거 해킹이다. 그래갖고 이제 정부에서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또 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조금 일어났었습니다. 이거 해킹이 당하다 나가다 이제는 인도 총리의 트위터 계정까지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누가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장난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큰 충격이라던가 혹은 이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또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우선은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로는 중국이 있었죠. 중국은 지금도 뭐 예전부터 했겠지만 지금도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막아놓은 다음에 뭐 매매를 하거나 뭐 코인 뭐 거래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공안들이 뛰어들어가고 다 잡아가는데, 지금 뭐 인도 그러진 않아요. 인도 그러지 않는데 인도가 앞으로 그럴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가 역시나 또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국 다음으로 이제 금지를 하는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도 암호화폐지만 비트코인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해프닝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자금들이 막 몇 억, 몇 천억, 몇 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막 증발되고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너무 안 좋은 건가?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건가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이 안전장치라는 게 없죠. 일단 뭐 주식에서는 위아래로 30%씩.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만 있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매매가 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잘 때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이슈,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좀 크게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매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쪽에서 지금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횡보를 해준다면 내년 초에는 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춥겠지만 그래도 좀 따뜻하게 좀 버텨가면서 내년 초에는 좀 따뜻한 봄 시장이 좀 시작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번 해프닝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뭐 500개긴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어쨌든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 아직까지 좀 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정말 호재가 나온다면 또 시장이 또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해킹 같은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저희 또 한번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코인사부님? 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네. 호재를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조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NF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게임사에서도 이 NFT 시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믹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에서 이제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장 큰 게임사라고 알고 있는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컴투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NFT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이 페이코인 또 이슈가 나왔죠. 바로 이제 이 페이코인으로 BMW를 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결제가 붙어 있고 이 NFT 코인 쪽으로 이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글로벌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을 기반을 두고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제로 NC소프트라든지 컴투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은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의 인지도라든지 그런 이제 유명 IP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코인을 통해서 게임 안에서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쓰고 있는 게임들을 뒤따라서 이제 그 후발주자로 다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시장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확대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 뭐 외국인들 뭐 이런 분들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또는 외국인들의 이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게임을 해서 뭐 1시간 만에 7,000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고, 그게 이제 무슨 이제 삼국지와 관련된 게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또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동시 접속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또 현상도 보여주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게임 캐릭터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막 열풍을 막 불러일으키고 내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그 저번 주에 그 코인 대통령 전문가가 말했듯이 나는 명품백을 못 들어도 내 캐릭터는 명품백을 들어야 된다. 뭐 나는 헐벗고 있어도 내 캐릭터는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거든요.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좀 있고 좀 게임에 좀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게임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이제 코인 쪽으로 흘러가서 이 코인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NFT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NFT 시장이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올라갈 때 상당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뭐 내려갈 때는 또 화끈하게 또 손실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이 흐름대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돈은 NFT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익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코인사부님께서 페이코인과 니어 프로토콜을 이제 특징주와 공략주로 언급해 주셨는데 네. 당일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네, 굉장히 네. 또 놀라웠는데 일단 특히나 뭐 페이코인 같이 이런 뭐 실생활에 좀 적용이 많이 되고 또 NFT 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섹터로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도 지금 하락장을 이겨내고 이 횡보장 속에서 이제 다음 섹터로 NFT를 다시금 좀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호재를 제가 계속 가지고 나오면 네. 항상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만 갖고 나오고 두 분 다, 이래서 네, 그렇죠. 시장이 뭐 딱히 볼만한 게 없어서 자꾸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또 호재가 가져왔느냐, 그 저번 주랑 좀 비슷한 좀 호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매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재들도 역시나 뭐 예전에 있던 이슈를 계속해서 재탕, 삼탕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확인했을 때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역시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랑 비트파이넥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죠. 가장 큰 거래소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서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지금 사서 반등 노려서 살짝 단타 치고 나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많이 없을 것으로 전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거시경제의 어떠한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려고 한다면 지금 거시경제에 있는 이 악재 좀 해소가 되는 움직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홍다그룹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승해 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해 올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코인사부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NFT 시장,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렇다면 나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같이 뭐 야수의 심장으로, 그다음에 공포의 매수를 하고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할까? 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번 주도 똑같듯이 투자는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야수의 심장으로 내가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지금 뭐 올라가는 거 딱 매수했을 때 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하락을 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거나 혹은 지금 현재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냥 판단해서 매수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은 크고, 올라갔을 때는 그 매수에 대한, 매수를 한 용기에 대한 어떤 보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도박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했다가 그냥 사냥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승부사야, 나는 뭐 상남자기 때문에 나는 뭐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대를 매수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시장이 하락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뭐 거래소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뭐 많이 보시는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 초기화가 되던가, 아니면 이제 밤 12시죠. 자정에 초기화가 되던가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초기화가 됐고 지금 현재 뭐 12시 조금 지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죠. 자, 이 시간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달아준 것보다 음봉을 달아준 게 현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도 그랬죠. 엊그제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 3%, 5%씩 조금씩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네? 지지라인이네? 반등 주겠지? 지금 매수. 이랬다가 내일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하, 이제 1층이 다 왔다, 지지하 라인이다, 1층 다 왔다 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옆에 지하실이 열리고요. 그리고 지하 5층까지 있나고 했더니 갑자기 지하 20층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매수했다가 지금 저점이겠지,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인드로 매수를 했다가는 안 되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거의 개인 투자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지금 저점이라고 들어갈까요? 아니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밑으로 10% 20% 빠지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지금 뭐 당장에라도 한 달 전보다는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살리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저점이다 매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할 때는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할 때 이 다음이 반등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들어가지 마시고 반등을 시작하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는 거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투자에는 좀 신중한 마인드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횡보장 뒤에 이게 과연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냐 아니면 투자 실패로 이어지냐 이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이어가는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골드문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컴퓨터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횡보시장 속 매매 전략을 주제로 1시 반부터 실시간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코인콕 특징주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